스위치, 다시 속도를 증폭시켰. 안녕하세요. 고수들의 고수익 전략 고고쇼 출발합니다. 미중 간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냈지만요. 하지만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또 오늘장이 우리 증시 옵션 만기일이라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라 약간 변동성을 조금 보였었던 하루였습니다. 지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파란불 켰었지만 다시 상승을 해줬고요. 전거래일에 비해 24.32포인트 오른 2225.85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에 비해 2.36포인트 오른 742.27포인트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장중에 하락을 하기도 했지만요. 다행히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을 위한 맞춤 전략 오늘도 고고쇼에서 확실하게 짚어드릴 거고요. 오늘 목요일인 만큼 우리 박준남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대응해 보셨나요? 오늘 시장 옵션 만기일인데 전반 오전장은 상당히 좀 조정 구간으로 접어들다가 네. 마지막 판에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의 외인의 매수세도 역시 2월 달에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2월 시장도 아마 조정이 오면 무조건 기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수 자체는 조금은 변동성을 보였지만요. 그 안에서 몇 가지 섹터들 눈에 띄었던 모습이었죠. 자, 과연 어떤 섹터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지 미리 보는 내일 전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중 양국 관계 호전으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소비재 관련 업종이 바닥권에서 탈출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업종일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슈,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이 5G 관련 업종이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그중에 어떤 업종들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지 이 시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슈, 최근 급등이 눈에 띄었던 반도체주들, 오늘도 관련 종목들 추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제는 이 상승 흐름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관련 종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보는 내일 전략 세 가지 이슈고요. 가장 먼저 중국 소비재 관련주부터 알아볼 텐데요. 이신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미국의 대표단을 만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역 협상에 훈풍이 좀 불어오면서 중국 소비재 관련주, 특히나 화장품 업종이 일제히 탄력을 받으면서 동반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순환매 업종 안에서 이제는 좀 화장품 차례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미중 무역 관련해서는 뭐 한 1년 내내, 작년 내내, 네. 1년 반 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미중 무역의 이제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제 거의 한 중간 5분 능선을 넘어서 거의 끝 마무리로 가지 않을까. 네. 이제 북미 회담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미중 관계는요. 왜냐하면 북미 회담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점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아무래도 미중에 대한 압박을 계속 해오다가 요즘에 최근 들어서 좀 풀어주고 있는 모양인데 네. 거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또 뭐 국제 정세에 우리가 뭐 정치학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거기서 취할 수 있는 이득만 취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그 양국 관계 호전 때문에 중국 소비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화장품이죠. 그리고 네. 또 반도체. 네. 그죠? 여러 가지 뭐 기타 많이 있지만 이제 상당히 시장이 넓잖아요, 여러분. 한 15억 정도 되는데. 그쵸.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니까 5년간의 화장품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부터 2015년 정도까지 여러분 상당히 큰 시세를 냈었죠. 즉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보시게 되면요. 2013년도에서 여러분들 2016년도까지 10만 원에서 거의 40만 원 정도 엄청난 수익을 냈었죠. 네. 그러면서 미중 무역이 2014년도부터 우리가 상당히 사드 관련해서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미중 그 외교적인 것도 안 좋았었고. 그러게 보시면서 5년 동안 큰 여러분들 조정 구간을 접어들면서 네. 다시 한번 요즘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글쎄요. 정 같은 시세는 나오질 않겠지만 여러분들 반등하는 구간으로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수익률 내기 상당히 충분한 시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대형주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여러분들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5만 원에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겨주고 개인들이 40만 원대부터 계속 매집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개인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물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선제를 하게 되죠. 그죠? 선제를 하게 되면서 개인들의 물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기관들이 먹어들어간 물량인데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거는 대형주지만 여러분들 가벼운 또 중소형주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기업들 에이블 CNC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에이블 CNC 종목. 그죠? 미샤죠? 네. 예, 김혜수가 모델이기도 하고요. 에이블 CNC를 여러분들 보시면 큰 그림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2010년도부터 5년 동안, 4, 5년 동안 예, 거의 3,000원에서 7만 원대면 한 20배 정도 되죠. 네. 예, 2,000%니까요. 그러면서 한 5년 동안 외교 관계가 안 좋으면서 사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안 좋았었죠. 전 정권에서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7만 원짜리가 한 뭐 만 원까지 깼었네요. 네. 만 원까지 깼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외인의 기관의 매도세 상당히 기관의 매도세가 강했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여러분들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외인들도 더 이상 매도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에이블 CNC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토니몰이나 여러 가지 화장품 업종들이 미중 무역 관련해서 여러분들 업종을 턴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 이 업황 자세히 보셔가지고 단기 수익 꽤 우리가 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옛날처럼 화장품 업종 뭐 반도체도 이제 다시 반등을 하니까 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진짜 뭐 대세 상승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면 업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통 패러다임이 있어요. 순환기가. 네. 성장기 뭐 전성기, 성장기에서 쇠퇴기가 있는데 한 3년, 5년 정도 여러분들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한번 또 전성기에 지나서 쇠퇴기를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끌고 가야 되는 업종이나 종목들은 여러분들 시세를 내지 않았던 거. 보통 시세를 한번 내게 되면 5년 정도, 10년 정도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 네. 이유는 개인들의 고점에서 매도세를 소화해내면서 업황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장품 업종들이 조정을 좀 받다가 이제는 반등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알려드린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면서 전략도 잘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소비재 섹터 들여다봤다면요.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죠. 이 5G 관련 컨텐츠 업종이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 게임주나 스마트폰 부품주 등이 전반적인 흐름이 또 좋았는데요. 네.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업종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보면은 여러분들 오지 관련해서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판문점 근처에 우리의 또 그 남북 간의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컨텐츠나 뭐 오지 관련해서 통신망을 구축하겠다. 네. 상당히 좋은 뉴스죠. 여러분들 북한의 가장 중요한 게 전 딱 두 가지라고 봐요. 일단 식량과 네. 일단 거기에 많이 기하에 굶주니까 그리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IT죠. IT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니까 정말 북한의 여러분들 우리가 YT하고 여러분들 상생, 공유경제가 된다면 정말 북한의 개방 개혁 네. 급속도로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준비했던 게 IT 플랫폼 오늘 대장주 카카오에 제가 아마 2주 정도 여러분들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10만 원 밑이었었는데 드디어 여러분들 한 일주 정도 쉬고 다시 상승을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사셔도 여러분 꾸준하게 가는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오지 관련해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드웨어도 있고 인베디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뭐 통신 부품주도 있고 네. 뭐 RF도 있고 모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중계기 같은 경우는 신호 같은 거를 증폭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솔리드 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스위치 다시 속도를 증폭시켜서 극대화시키는 거. 메가나 기가급으로 다산 네트웍스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하면서 상당히 기관들의 매수세도 좋으면서 네. 상당히 바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정말 6개월짜리가 아니라 1년 내내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 업종을 보시면 되고요. 네. 모바일 게임주 같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VR, AR 그게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의 꽃이죠. 이게 뭐냐면 AR, VR 뭐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가상경실, 증강경실 이게 국방과 교육, 산업, 기업의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여러분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보면 게임빌이나 제가 컴투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속들을 많이 아니까요. 컴투스 예, 게임빌 관련 많이 알죠. 여러분 네. 우리 지하철 보면 뭐 모바일 게임 엄청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이 기업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2015년도부터 보니까 모바일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즈 있죠. 외인들이 지금 한 4년 정도 매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동안 보면서 20만 원대에서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5만 5천까지 했는데 거의 이제 4분의 1 가격이죠. 네.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그렇죠. 대형주들의 여러분들 수급은 큰 손 아닙니까? 외인들. 그리고 보면 게임을 빌도 한번 보고요. 컴투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투스 역시 또 가격 그죠? 메리트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기업이죠. 제가 네. 또 게임 회사에서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게임 빌더 여러분들 컴투스도 보시면 여러분들 전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서 스마트폰 나오면서 엄청나게 7,000원에서 뭐 20만 원까지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성장세 끊기지 않고 꾸준한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콘텐츠, 동영상, 게임, SNS 그죠? 여러분들 그러게 보시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개인의 매도세가 보니까요 아주 좋습니다. 20만 원대에서 11만 원대까지 거의 한 12만 원 정도 왔는데 개인의 매도세 거의 물량이 없고요. 지금 거의 한 2014년도부터 외인 기간 쌍거리가 아니라 삼거리 트리플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4차 산업의 혁명 게임주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좀 상승 구간에 좀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이제는 게임주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이러한 점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이죠. 이 반도체주들 최근 흐름도 좋았고 오늘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 박준남 매니저님은 이 대장주들이 먼저 움직였으니까 이제 중소형주, 부품주들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계시나요? 네. 1월 내내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외인들의 매수세가 4조 3천억 정도 네. 상당히 크게 들어왔죠. 그리고 보면은 들어왔던 두 기업들을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예요. 상당히 기업 실적도 좋았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마 하락하게 되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뭐 7, 8만 원 정도 하락을 하게 되니까 반도체 업황이 끝나지 않았냐. 뭐 그런 말도 있었고 네.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하면서 항제주에서 개인 주식들이 돼버렸어요. 네. 그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이탈이 완전히 가수가 되면서 펀드도 손실률이 많이 났었는데 최근 들어서 1월달 들어오면서 2월달 반등을 하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나쁘지 않았는데 한 달 동안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관련 이제 대장주들 가니까 네. 이제 2등주, 3등주 부품주들이 가더라고요. 네. 이제 절기들이 가야죠. 예, 그렇죠. 병사들이 가야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그중에서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또 있을까요? 제가 네. 상당히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죠. 네. 정말 예리합니다. 보십시오. 예,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OLED 쪽에서요. 상당히 여러분들 우량하고 강소기업입니다. 여러분들 17,000원에 사는 거 우리는 7,000원, 6,000원에 사죠. 상당히 좋고요. 아마 여기서 지금 본격적인 상승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개인의 매수세가 이제 2만 원대에서 사서 2만 원대 사서 더 이상 매수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기간과 외인의 흐름이 나와준다면 상당히 우리 앞으로 6개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1년 동안 우리가 이 상승을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되고요. 네. 다시 하나 다른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하면 여러분들 이것도 작은 기업이에요. 작은 기업도 뭐 큰 기업 봤으니까요. 탑 엔지니어링이죠. 엔지니어링 탑. 이것도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큰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그동안에 3, 4년에 큰 업황 부진을 딛고 그동안에 우리가 LCD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워낙 물량을 때려대 버리니까 이거 뭐 당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선점하면서 그 부가가치로 먹고 사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외국인의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게 파워로직스 2차전지 파워로직스가 요즘 200% 갔거든요. 네. 제가 추천한 종목이기도 한데 그 종목이 대주주예요. 네. 그죠? 상당히 좋죠.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밑에서 7,000원에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뭐 자세한 사항은 더 하시게 되겠지만 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 대형주들 상승해 줬으니까 이제 다음은 중소형주들 위주로 순환매가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업종, 어떤 업종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다른 업종 같은 거는 여러분들 반도체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여러분들 이제 대장주 OLED 여러분들 OLED 제가 여러분들 3개월 내내 2개월 내내 제가 뭐 맞추고 안 맞추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시청자분들 MBN 골드만에 진짜 볼 수 있는 특혜 가장 먼저 사서 여러분들 가장 높은 가격에 판다.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제가 제 목표이기도 한데 네. 여러분들 LG 디스플레이 하나 봅시다. 예. 뭐 자꾸 LG 이게 디스플레이. 무거운데 제가 17,000원대부터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OLED죠?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보게 되면 됩니다. 개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2년 동안, 3년 동안 몰려있으면 여러분들 더 이상 매수세가 있지 않아요. 왜? 그 종목은 안 좋은 기업이다. 그쵸. 나쁜 업황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이래 개인의 이제 손절 구간이 나오면서 물량을 덜내는 구간이 나오면서 외인들이 먹어치워가고 있어요.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UBS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OLED 같은 거는 4차 산업혁명의 오지의 또 꽃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하드웨어니까. 그죠? 하드웨어 같은 경우가 있어야 여러분들 컨텐츠를 돌릴 수 있고 오지 통신을 받아서 속도가 100배의 속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LG 디스플레이 월봉으로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역사적인
역사적인 전제점을 우리가 가져가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50%, 70%, 100% 먹게 되면요. 관련 부품주도 가벼운 종목들 한 300%, 200%, 300% 거뜬하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LED 관련주들 바닥권에서 좀 탈출한 만큼 알려드린 종목까지도 주목해 보시면서 현명한 대응 전략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보는 내일 전략 3가지 이슈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내일장을 준비를 해봐야 되잖아요. 자, 박준남 매니저가 방금 이 OLED 업황 이제는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그럼 이러한 부분의 수혜지를 또 내일장 공략주로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반등을 했는데 네. 반등을 시작하고 있죠. 그렇죠. 예, 반등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건데 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업황이나 기업들은 여러분들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수익을 내려면 주식 같은 경우는 많은 수익을 내고 손실을 볼 때를 적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럼 많은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허리하고 어깨에서 타면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상승하는 종목도 조정을 두게 되면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 심리가 불안해서. 그래서 제가 OLED 초반에 제가 한두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던 종목은 여러분들 앞전 2주 전에 가지고 나왔던 종목을 다시 카카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카카오 아시죠? 아시죠? 카카오 하면 무려 8개의 여러분들 업종을 다각화를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거의 우리나라 5천만 명에 넘는 우리 인구가 카카오를 모르시는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는 미래에 향후 2, 3년 후에 네이버, 지금 시총 20조를 넘어가는 네이버를 능가할 거라고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는 인터넷 시대를 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이제는 모바일, 와이어레스죠. 자율주행, 여러분 사물 인터넷, 시스템 통화, 스마트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판의 구글이다. 우리도 이제 구글 같은 유튜브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그죠? 카카오 TV, 네이버 TV, 아프리카 TV 만들어낼 거고요. 거기에 대장지고요. 또 IT 브레인의 총집합이죠. 김범수 의장이죠.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0몇 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분을 많이 팔고 나갔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아직도 회사에 애정이 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예. 네.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맥시모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연금, 김범수 가까이에서 거의 50%에 가까운 안정된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실적 안 좋은 실적, 작년 실적 많이 투자했었죠. 카풀, 카카오페이, 핀테크. 네.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 뱅크도 마찬가지예요. 상장할 주식 엄청나게 많아요. 이번 연도에도 카카오 게임즈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들어올렸으면요. 들어올리게 되면 3개월, 6개월 정도 쭉 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650만 주에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매수세를 보였고요. 매수액은 거의 9천억을 넘어서 1조 원대에 육박하고 평균 매수가는 12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예, 짚어주시죠. 상당히 아주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4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가서 3배 정도 가가지고 다시 한번 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거의 뭐 2~3배 정도는 이 무거운 주식이 그렇죠. 거의 여러분들 1% 올릴 때마다 1,000억대예요. 얼마나 강력한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만 원에서 다시 한번 7만 원, 7만 원에서 17만 원 가고 있는데 10만 원대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기업 분석 완벽하게 끝났으니까요. 여러분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0만 원. 그래 마음껏 지르자. 10만 원 지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 수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개인의 여러분들 매도세로 개인이 18만 원대로 팔아서 지금 10만 원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개인이 받쳐준다면요. 여러분들 주가 상승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되고요. 목표가를 또 정해드려야죠. 그렇죠. 10만 원대 사셨으면 가볍게 12만 원까지 제가 수익이 나시길 바라고요. 손절가는 우리 조금만 봅시다. 방송사이니까 손절가는 드려야죠. 네. 9만 5천 원 정도 드리면서 여러분들 2019년 상반기 내내 여러분들 MBN 골드 시청자분들 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역시나 내일장 공략주 카카오로 짚어드렸고요. 저희와 함께 이 종목의 흐름도 체크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또 알짜 종목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오늘도 무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요. 네. 네. 또 우리 MBN 골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 무방에서 완벽한 업종, 1등 업종, 정말 좋은 엄선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진짜 먹여 살리려고 완벽하게 준비해놨으니까요.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대박 터뜨리십시오. 네, 급등할 대박 종목 박준남 매니저 무료 방송에서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4시에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핵심 종목 꼭 뽑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미리 보는 내일 전략 함께 해준 박준남 매니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